올해 성과급 얼마나 나올까? 1000%? 아니지, 최소 2000%는 나오지 않겠어? 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성과급 많이 나오면 또 세금 장난 아닐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과급 소식에 기뻤던 순간도 잠시 세금을 모두 제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적은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경영 성과급을 받는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회사에서 경영 성과급 DC 제도를 도입했다면 선택 하나로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오늘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성과급 DC.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한데요. 회사에서 받는 경영 성과급 중 일부를 월급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DC 계좌로 받은 후 퇴직 시점에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금 다 받느냐 아니면 일부를 나중을 위해 미뤄두느냐 이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왜 고민할까요? 퇴직금 계좌로 받으면 지금 당장 못 쓰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당장은 쓸 수 없죠. 하지만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영 성과급을 월급 통장으로 받게 되면 그해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미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성과급에 적용되는 세율은 생각보다 높은데요.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근로자가 성과급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을 경우 총 근로소득 2억 원에 대한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26%로 약 5,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성과급 1억 원 중 30%인 3천만 원을 DC 계좌에 적립하게 되면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23.4%로 줄어들게 되어 약 1,20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성과급 DC를 활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경영성과급 DC 계좌로 받고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30년 근속에 퇴직금 5억 원을 가정해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약 7%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앞서 살펴본 근로소득세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세금은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연금 실수령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30%, 10년을 초과하면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약 7%의 퇴직소득세율을 4.2%에서 4.9%로 더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경영성과급 DC는 받는 시점,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절세 효과는 한 번 더 있는데요. 근로소득으로 성과급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 DC로 수령한 금액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사회보험료까지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점,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퇴직금 계좌로 받아서 중간에 출금도 못하고 그대로 묶인 자금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성과급의 일부를 DC 계좌로 받겠다 선택하셨다면 원래라면 세금을 다 떼고 받았을 금액을 세금 공제 전 금액 그대로 DC 계좌로 입금될 텐데요. 이 말은 곧 나중에 내야 할 세금까지도 운용자금에 포함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ETF, 펀드, 채권, 리츠,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재투자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하기에 편리한 회사를 선택하셔야 할 텐데요.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ETF 실시간 거래 가능 여부. 요즘은 ETF로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ETF 종류가 충분한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지, 매매 수수료 부담은 없는지, ETF 투자 비중이 높다면 이건 꼭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둘째,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지.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이나 펀드를 활용한 운용도 퇴직연금 관리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대형 증권사일수록 선택의 폭이 넓고 유연한 자산 관리가 가능하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바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할 때 경영성과급 DC로 입금된 자금을 퇴사 전에 인출할 수 있나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적 사유해당 시 경영성과급 적립에 포함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임차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질병 등 요양 관련하여 의료비 부담의 경우 등 법적 사유 해당 시 인출이 가능하니 중도 인출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출 시 세금도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 시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성과급 중 얼마나 DC 계좌로 입금되는 건가요? 경영 성과급 DC의 납입 비율은 노사 간 합의로 정한 비율로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정한 비율과 다르게 더 많은 금액을 경영 성과급 DC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성과급 DC 적립 비율을 임의로 설정 변경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한 비율을 전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성과급 DC 적립을 선택한 경우 추후에 임의로 탈퇴할 수 있나요? 노사 합의로 적립 비율이 변경되는 때 탈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DB형 가입자인데 이제도 선택하면 DC형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기존 DB 가입자가 제도 가입을 희망하실 경우 DB와 DC를 나눠서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이나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DC 가입자는 전환 필요 없이 DC 제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경영 성과급 DC 제도는 단순한 성과급 수령 방식이 아니라 노후를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지금 다 써버릴 돈이 아니라 세금을 최소화해서 내 퇴직 자산으로 쌓아두는 전략,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 준비에 앞선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 성과급 DC,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연금 쑥쑥 키우세요.